이제 마지막 파트, 여러 가지 힘의 마지막 파트였는데 이번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머릿속으로? 앞에 봅시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그것이 더 기억에 잘 남고 좋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말이 되거든. 선생님은 키워드만 말해줄 거야 지금. 힘의 3요소가 있었죠? 뭐가 있었는지 한 번씩 떠올려봐요 머릿속으로. 다들 떠올렸겠죠? 방향이 있었고, 힘의 방향, 힘을 주는 방향, 그리고 힘의 크기가 있었고,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있었고, 그게 제일 기본이었어 이번 단원에. 그렇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의 기호, 화살표로, 아주 강력한 기호였지. 기호 하나로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화살표로 힘의 모든 것을 표현한 거야 사실상. 오케이? 그리고 그 힘이 단순하게 물체에 한 종류의 힘만 작용하진 않았지. 그치? 종류가 하나더라도 여러 곳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 그런 힘들을 합성하는 방법을 배웠었지. 어떤 식으로 합성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기억 안 해도 되긴 해. 이건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 근데 어느 정도 느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각도가 다른 게 아니라 각도가 완전히 같을 때, 이건 문제에서 나와요. 각도가 180도일 때 힘을 더하고 빼고 해서 합력, 그러니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힘의 종류들 배웠죠. 맨 첫 번째로 배웠었던 게 중력. 중력이 어떤 힘인지 느낌을이라도 가져가야 돼요. 오케이? 중력은 지구에만 작용할까? 아니었죠. 달에도 중력이 있어요. 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오케이? 그러면서 배웠던 게 질량과 무게의 차이였지. 질량은 뭐였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무게는 뭐였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둘은 또 어떤 관계가 있었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생각을 해봤다 생각을 하고, 질량은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었지. 그래서 어디서 측정하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어. 선생님의 질량이 달에 간다 해도 바뀌진 않아. 바뀌려면 선생님이 애를 밀던가, 조금 잔인한 표현이겠지만 팔이 잘리던가 좀 모양의 형태가 바뀌어야 질량이 변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질량은 그대로겠지. 질량의 단위는 뭐였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게는 뭐였지? 질량에다가 중력의 힘을 더한 거야. 정확하게는 9.8을 곱한 거지. 그게 무게였어.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중력의 힘이니까 결국에는 힘의 단위 뉴턴을 사용했었지. 오케이. 그럼 질량과 무게 리마인딩 했고, 또 어떤 둘이 관계성이 있는지도 얘기를 해봤죠. 9.8, 질량에다 9.8 곱하면서 무게를 구했었잖아. 이거는 달에서도 마찬가지였을까? 달에서도 9.8 그대로 곱하면 돼? 질량에다가? 다 헷갈려하는 눈치인데. 지구에서 60N짜리 물체가 있었다. 그대로 달로 움직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해. 몇 뉴턴으로 측정될 거야? 무게는? 10뉴턴이지. 그치? 자, 다시 지구로 돌아왔어. 60뉴턴짜리 물체였지. 얘의 질량은 9.8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대로 달로 가. 9.8 그대로 나누면 될까? 10에다가? 그러면은 질량이 바뀌겠지. 왜냐면 60 나누기 9.8, 10 나누기 9.8이면 다른 값이잖아. 그치? 달에서는 9.8 그대로 곱하면 안 돼요. 9.8이라는 건 중력상수라는 건데 이건 지구에서만 통용되는 아이야.
지구 중력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상수인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같은 날 배웠던 탄성력. 탄성력은 뭐였지?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었지. 제일 대표적으로 용수철. 왜 배웠어? 용수철 저울 이해하려고. 그거 왜? 그걸로 힘 측정하니까. 물체 매달려가지고 용수철 늘어난 만큼 힘이 작용했다. 그 힘이 뭐야? 이 상태로 이렇게 매달렸으면 중력이겠네, 그 힘이. 근데 이렇게 당겼으면 선생님이 당기는 힘이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력 배웠다. 부력. 그리고 또 뭐 배웠지? 부력 배웠나? 잠깐만. 부력 배운데 뭐 배웠지 우리가? 마찰력 배웠다. 부력과 마찰력은, 그러니까 중력과 탄성력은 왜 같이 배웠지? 중력을 측정하기 위해선 탄성력을 이해해야 됐거든. 같이 등장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과학은 왜 둘이 묶어놨을까? 멍청한 사람들이 만든 책이 아니야. 다 생각하고 만든 교육과정이고 책이고 교재란 말이지. 왜 하필 둘을 묶어놨을까를 생각을 해봐. 중력과 탄성력은 중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력을 측정하기 위해선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탄성력을 알아야 되니까 탄성력과 중력이 같이 배치됐던 거야. 부력과 마찰력은 무언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었지. 부력은 유체, 기체와 액체를 유체라고 통용해서 말했었지. 흐를 유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 유체 안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힘이었지.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었어. 그렇지? 부피 자체는 그래. 오케이? 즉 중력, 가라앉으려는 중력에 저항하는, 위로 올리는 힘이 부력이었죠. 마찰력은 어떤 물체의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물체와 물체 사이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이었고, 작용하는 힘에 저항하는 힘이었지. 오케이? 마찰력은 접촉 면적과 상관이 있었나? 상관이 없었지. 뭐랑만 상관이 있었는지도 한번 떠올려주세요. 오케이? 이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끝. 한 번씩 다 리마인딩 했어. 이렇게 한 번씩 해야 까먹지 않고 배운 것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전기력과 자기력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정말 중요한 힘인데, 사실상 현대물리학은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거는 고전역학이라고 해요. 뉴턴 시대 이미 끝나버린 내용이야. 뉴턴이 중력 발견하면서 화라락 불타오르게 연구가 싹 진행됐고 끝났어. 연구가 거의 다. 이제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시대야.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공대를 가면은 전자기력만 배워. 그 전까지 배웠던 거는 간단하게 배워. 더군다나 물리학과를 가잖아? 전자기력만, 그 대학 물리학 책이 있거든? 한 권이 고전역학과 관련된 전자기력을 제외한 모든 힘이 한 권에 1권에 들어가 있고, 2권은 오늘 배운 전자기력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책 1권에는 중력, 뭐 마찰력, 부력, 탄성력 다 들어있거든? 1권에는 둘 다 두께는 비슷해. 근데 2권에는 두 가지 힘만 나와. 전기력, 자기력.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힘이야.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나도 이해를 못했거든. 심지어 현대 물리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해. 수식어만 증명하고 하는 거지, 이거는 직관으로 가는 영역은 아니야. 파고들면. 고전역학 그 전까지 배웠던 뭐 밀고 당기는 힘은 눈에 보여. 얘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장이라는 말 쓰지. 장. 전기장이라는 말도 쓰거든. 이 장은 영어로 필드야. 영역이야. 하나의 영역,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의 영역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그 힘이 존재하는 무언가 기류 같은 거야. 필드의 느낌, 의미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힘이야. 너희들에게 낯선 힘이야. 전기는 뭔지 알아? 찌릿찌릿. 근데 그게 전기력일까? 아니야. 좀 달라 얘는. 자기잖아. 자기력은 너희들한테 제일 익숙한 건 나침반일 거야. 근데 그거 말곤 없어. 너희들한테 익숙할 게. 너희들이 살면서 자기장을 느껴본 거는 들어본 적이 있니? 나침반을 제외해서 일단 느끼는 거 말도 안 되고 없지. 나침반 말고 떠오르는 예시가 지금 당장 없을 거야. 그만큼 너에게 낯선 존재야.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다 선생님이. 여튼 설명이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전자기력 어렵다. 특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너무 어렵다. 플러스 선생님의 설명에 대한 변명이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 힘이야.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수식을 증명해야 돼.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힘이고 아니 실제로 느껴지기도 실험적으로 다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숫자를 갖고 와야 돼. 근데 단순 숫자일까? 아니겠지. 3차, 4차 방정식 혹은 좀 미분적분이 들어간 복잡한 숫자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설명에 조금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것에 대한 변명이었어. 자, 전기력과 자기력은 왜 같이 등장했냐 하면은 이거는 교재 밖의 내용이랑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하고 들어봐.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상호작용해. 자기력이 전기력을 만들고 전기력이 자기력을 만들어. 오케이? 빛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거든. 이거 갑자기 확 뛰어넘어가네. 여튼 전자기력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줘. 막 바뀔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기력, 자기력을 따로 말하긴 하지만 현대과학에서는 그냥 전자기력이라고 말해. 전기력, 자기력 합쳐서 전자기력.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거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교재 내용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일단 고치고 싶은데 정확히는 두 전화 사이로 고치고 싶어. 자, 이것도 교재 밖의 내용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사람?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뭘까요? 뭐일 것 같아, 제일? 소크라테스는 물, 불, 흙, 공기라고 말했거든. 4원 소설. 물, 불, 흙, 공기. 4원 소설. 소크라테스는 4원 소설. 아리스토텔레스. 여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이야. 제가 갑자기 그래. 여튼 그 네 개가 세 개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일까? 그건 아닐 것 같지. 그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원자라고 하는 아이야. 들어본 사람? 들어가서 한 번씩 끄덕어가죠. 배워보지는 않았지? 원자라 간단하게 말할게. 원자라는 아이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거든. 근데 그 원자는 가운데에 태양과 같이 원자 핵이라는 놈이 있어. 플러스 전하를 띄워. 그리고 그 주위를 지구와 같이 공전하는 전자라는 아이가 있어. 걔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 오케이? 그냥 과학자를 이름 붙인 거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거 누가 붙였는지 알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붙였어. 그 사람은 과학자였거든. 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라는 아이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어.
이 원자가 뭐 분자를 형성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거야. 나중에 가서 배우고 지금 설명할 거는 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전하라고 해 각각.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이름을 붙여. 오케이? 그리고 과학에서는 플러스 할 때 그냥 이런 플러스 하면은 헷갈려가지고 괄호 이렇게 적어. 괄호 안에 넣어. 이렇게 적는데 이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두 전기 사이보다는 두 전하 사이로 선생님이 단어를 바꾸고 싶었던 게 그 이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자,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무거워. 너무 뚱뚱해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어.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전자는 너무 가볍거든? 너무 움직이기 쉬워. 고체 물질은 보통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따닥따닥 원자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어. 연필심 같은 거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다 탄소 원자야. 근데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인다고 했지. 근데 전자는 가벼워서 움직일 수 있거든? 그냥 가볍게 들어.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말해. 자유로운 아니어서 자유전자라고 말하고. 자,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0. 원자핵만 있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겠지. 혹은 어디선가 전자가 더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가 2개야. 이러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그를 띠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전자가 자유롭다며. 이 전자가 이동을 해. 쉬운 예시로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 떴나? 이렇게 하면 머리에 뜨잖아. 정전기 일어나가지고. 그때 왜 정전기가 일어나냐면 전자가 이동해서야. 봐봐. 물체 하나가 있어. 둘을 맞닿아서 비볐어. 그랬더니 이제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는 전자를 주려 하고 하나는 전자를 받으려 하거든. 이거 나중에 배워. 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리로 이동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졌지. 마이너스가 부족해졌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극을 느끼겠지. 그치? 여기는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마이너스 극을 느끼겠지. 이렇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거든. 그 힘 때문에 이렇게 붙어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를 미는 힘이 작용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되게 막 책에 나오지도 않는 말 많이 했어. 그치? 정리해줄게. 간단하게. 지금까지 왜 말을 했냐면 전기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요. 꼼꼼하게 들었으면 이제 전기력은 마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게 전기력이구나. 알 거야. 오케이? 그치? 두 전하, 플러스 전하와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이제 적어야 돼요.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요. 인력은 끌어당길 인자야. 끌어당기는 힘이야. 이거는 끌어당기는 모든 힘은 인력이라고 말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인력이 있어. 인력. 끌어당기는 힘 대표 주자 누가 있어? 중력.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잖아.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은 인력이야. 오케이? 근데 같은 극끼리 플러스 극과 플러스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끼리 만나잖아? 얘네 이때는 청력이 작용해.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야. 대척하다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을까? 대척하다? 뭐 조선 후기 때 양놈들 배척한다고 척헌이도 세웠었지. 그때 척자야.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힘에서 청력이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청력은 없었어. 인력만 중력이 있었지. 청력은 우리가 처음 보는 개념의 힘이야. 여기까지 다 적었고 이해됐죠? 자, 전기력 다 하고 쉴게. 자, 힘을 배울 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했지. 작용점, 방향, 크기. 작용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말했었고,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방향에 대해선 얘기를 했었죠. 서로 다른 전하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같은 전하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방향 이야기한 거야. 이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힘이 작용하는 방향. 전기력의 크기는, 자,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일단 적어봐. 두 전하가 가까울수록. 어떨 것 같아? 느낌적으로. 전하가 크고 두 전하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커진다 혹은 작아진다. 어떨 것 같아, 민지야? 그렇지. 좋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네. 물리할 때는 직관력이 제일 중요해. 느낌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 생각을 믿는 힘, 스스로. 물리할 땐 그게 제일 중요해. 여하튼 전기력은 이랬어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겠지. 두 전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뭐겠어? 아까 비빈 물체에서 플러스로 이제 대전됐다라고 말하거든. 선생님 만져볼래? 따끔 안 걸리지? 안 걸릴 것 같지? 실제로 따끔 안 걸려?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근데 이거를 뭐 니트 같은 걸로 비벼. 손 막 비벼. 그리고 되면은 따끔거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기적으로 대전된 거야. 뭐 한쪽은 플러스 전으로 대전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으로 대전이 됐겠지. 이렇게 대전된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세지겠지. 이렇게? 가까우면 커진다는 이해였어.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은 뭔 말이냐면, 어떤 놈은 플러스가 이만큼 플러스일 수도 있고 어떤 놈은 플러스가 3만큼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 뭐 만드는 거는 간단하겠지. 얘가 이 3 플러스가 2 플러스보다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해 버린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얘는 전자 3개 이동한 거겠네. 얘는 전자 2개 이동한 거고. 그치? 저 플러스 3 전하, 3 플러스 전하가 힘이 더 큰 거야. 근데 전기력은 혼자 있다고 작용하는 힘은 아니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야, 편해. 서로 작용하는 힘이야. 누군가가 있어야겠지, 옆에. 오케이? 이 둘의 곱이 커지면 전기력이 커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하튼 전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기력의 크기는 커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뒤에 밑에 문제를 보긴 봤는데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나올 거야. 하나의 전하는 전하가 플러스 3이고
A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A 전하는 3 플러스였고 B 전하는 마이너스 2였다. 얘네 둘이 작용하는 힘과 D 전하는 플러스 1이었고 E 전하는 마이너스 1이었다. 이 둘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아예 주어 적을 거야. 얘가 더 크겠지? 전하의 크기가 얘가 더 크잖아. 둘을 곱하면 절대값이야. 3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6이어서 더 작지 않나요? 하면 안 돼. 절대값이야. 그냥 6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6배 정도 차이 나게. 거리가 같다면. 여하튼 중요한 건 거리와 전하의 크기다. 크기에 있어서.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물리학과 관련된 조금 더 과학과 관련된 밀접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위에 공부 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먼지털이에 먼지가 달라붙는다. 치마가 달에 붙는다. 빛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다. 플라스틱 막대를 물줄기에 가까이 하면 물줄기가 휘어진다. 실제로 그럽니다. 황금물 뭉치로는 종이 조각에 가까이 하면 종이 조각이 달라붙는다. 다 한 가지의 힘으로 말할 수 있어. 정전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야. 정전기의 작용인 거는 정전기가 전기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야. 오케이? 여기서 예시로 하나 해볼까? 자, 플라스틱 막대 이걸로 설명해 줄게.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킨 플라스틱 막대래잖아. 마찰은 뭐야? 뭐에 비볐다라는 거거든. 격렬하게. 보통은 이제 그 털 같은 거에 비벼. 이런 니트류 같은 털에 막 비벼. 그러면 플라스틱 막대가 대전돼. 이건 들어봐. 지금은 교육과정 지금 배우는 내용의 밖의 이야기야. 이것 또한. 플라스틱 막대를 보통은 털 같은 거에 막 비벼내. 그러면은 전자가 이동을 해서 대전이 되겠지. 예를 들어 플라스틱 막대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고 해보자. 근데 물의 특성상 얘도 어느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거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래서 왜냐면은 얘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휘어져. 들러붙을 수도 있어. 얘가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대전이 됐다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얘는 그에 대해 반해서 만약에 미뤄졌다면 물줄기는 플러스 극을 띠고 있었던 거겠지. 여튼 왜 물줄기의 흐름이 바뀌냐?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였겠고, 그 힘이 뭐라고? 전기력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 머리를 빗으면 빛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다. 빛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과 머리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이동해서 또 대전이 돼. 빛도 당연히 대전될 테고 머리카락도 대전이 되거든.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머리카락이. 그 서로 전하를 띠게 되니까 이제 달라붙는 거겠지. 만약에 같은 극으로 대전이 됐다면 서로 밀어냈겠지. 근데 달라붙는 데잖아. 그럼 뭐야?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이 됐겠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전기력의 이용, 복사기 다 정전기 이용하는 예시예요. 먼지털이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냥 이런 솜털에 달려있는 뭐 있거든? 그럼 먼지 쓱쓱 하면 털려. 왜 그러냐면 먼지가 전하고 얘도 대전이 되어 있는 물체인 거야. 아주 약하게. 그래서 서로 갖다 대면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니까 서로 달라붙는 거야. 먼지털이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야. 물리적인 필터도 있고 마스크 마냥. 마스크도 사실상 정전기를 사용해서 먼지를 붙잡고 있는 거야. 마스크 안에 필터가.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설명이 너무 복잡해. 여튼 얘도
정전기를 사용하는데 정전기가 바로 전기력이다. 아직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력을 설명할게요. 쉬는 시간은 55분까지. 네! 자, 지금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표정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해를 못해서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당연히 그럴 거야. 왜냐면 내가 너무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많이 말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 말을 안 하고 하잖아? 더 어려웠을걸? 그나마 이제 이해할 건덕지는 내가 많이 던져줬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그거 정리를 해서 이해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얼추 떠먹여 줄게. 전기력은 결국에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띄는 물체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거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전하를 띄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 전하라는 것에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전자 말하고 원자 말했었던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전하만 기억해줘. 근데 전하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근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전하가 다르면은 인력 잡아당기고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 밀어내고. 이런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의 크기만 클수록 그리고 둘이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전하의 크기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커지는구나는 기억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결국에는 다 정전기다. 정전기가 바로 전기력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사실상 다 정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전기는 뭐야? 어떤 물체를 비볐더니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그 물체가 대전된 거야. 전하를 띤 물체로 바뀐 거야, 성질이. 근데 같은 전하를 띤 어떤 물체가 갖다 대면은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잡아당기든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든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대부분 뭐야? 달라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인력이네. 물줄기는 잘 몰라. 그리고 이건 기술적인 이유. 먼지 털이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다 정전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복사기는 쉽게 말하면 정전기를 통해서 잉크를 붙여. 잉크를 분사시켜가지고 그 잉크가 가야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종이를 프린트한다고 하면은 검은색 잉크가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뿌려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잉크가 딱 여기만 뿌려져? 정전기 활용하는 거예요. 먼지 털이개는 쓱 하면 먼지가 싹 달라붙어.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야 전전기가 작용했다는 거겠지. 공기청정기도 먼지와 필터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먼지를 잡아당기는 거야. 잡아 붙잡고 있는 거지. 오케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세 가지. 방향, 크기, 활용하는 예시. 끝. 어려우면 그 세 개라도 기억해줘요.